양주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의 분양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4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도 그 다음 주가 되면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주역 제1풍경채 청약에 앞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작년에 분양했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에서도 청약에서 떨어지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을 했었던 양주역 푸르지오의 사례를 들어서 청약 당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면 4월 달에 청약이 다 끝났을 때 청약에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첨돼서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도 알기 어려운 청약 당첨을 위한 꿀팁도 제가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 영상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야 본인이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정한 다음에 내 맘에 들었다고 그냥 청약만 넣고 당첨되기를 기도만 해봐야 인기 타입 같은 경우는 넣는 순간 이미 낙첨이 확정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청약을 하셔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관심고객 등록 링크를 제가 남겨뒀으니까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고객 등록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청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고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볼게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분들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밖의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은 모두 청약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셔야 되고요. 청약을 하실 때 청약통장에 예치해 두셔야 될 금액은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이나 예외 없이 모두 똑같이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충족을 해두시면 되니까 아직 예치금을 안 채워두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치금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주시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예치해 두시면 되고요. 102타입 이하는 300만원이고 서울지역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 8호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그리고 그 이상의 타입은 600만원을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청약 조건은 갖추신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4월 4일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다 해두셔야 되고요. 예치금은 공고 당일까지만 충족을 해두셔도 됩니다. 그럼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조건이 해당이 돼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당첨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생아 가점이 새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가점을 받으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당첨 가능성이 우선순위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우선 배정 물량은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20% 물량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한테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 요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세대주가 조건이 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따로 관계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특별공급은 모두 무주택자분들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1순위 청약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에서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실 때는 우선 배정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타입에서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있고 또 여기서 일반 공급 배정 물량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타입에서는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전체 세대수의 약 49%를 특별공급 배정 물량으로 주고요.
85제곱미터 초과 타입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12%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풍경채의 배정 세대수와는 다르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풍경채가 70 타입이 200개가 있고 84 타입이 300개 그리고 101 타입이 200개가 딱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70 타입은 98개, 84 타입은 147개, 101 타입은 2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1순위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남은 배정 세대수가 70 타입은 102개, 84 타입은 153개, 101 타입은 175개가 남는 거예요. 평형이나 선호 타입들 같은 거를 다 빼놓고 보면 101 타입이 전체 세대수는 적지만 1순위에서 배정되는 세대수는 가장 많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기간 추천 같은 특별공급은 85 초과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1 타입 같은 경우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유형 말고는 배정 세대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배정 세대수를 알게 되면 이제 본인의 청약 조건에 따라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당첨자 선정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게 될까요? 그냥 복권처럼 뽑기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청약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청약제도가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법률이 1년에도 막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이걸 알기가 또 어렵고 이걸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영상 길게 하면 진짜 강의 한 편 나오거든요. 정말 특별공급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청약 한번 하려고 하면서 무슨 청약 관련해서 공부까지 해야 될 정도로 강의를 들어야 될 정도로 이런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냥 청약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딱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특별공급 중에 기간 추천 특별공급은 제외하고 다자녀 특별공급부터 살펴볼게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기준이 첫 번째로 지역 우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 양주시 거주자가 우선을 하고 그 다음으로 배점, 그리고 미성년자 수, 연령,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정 세대가 10세대인데 양주시에서 10명이 들어가고 의정부에서 20명이 들어갔다면 양주시 거주자 10명은 모두 당첨이 된 거고 나머지 의정부 지역 분들은 모두 예비 당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주시에서 20명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으로는 배점을 보게 됩니다. 배점표는 미성년 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 수 그리고 세대 무주택 기간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뽑게 됩니다. 거기서도 배점이 같으면 자녀의 숫자, 연령,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별공급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첨자 선정 기준이 1순위가 지역 우선이 아니라 소득 구분이기 때문이에요. 소득 구분이 1단계부터 해서 5단계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게 돼요. 여기서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 2단계 신생아 일반 공급, 3단계 우선 공급이 그리고 4단계 일반 공급, 5단계 추첨 공급으로 구분이 돼요.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소득이 낮으면서 신생아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높으면 순위가 그에 따라서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또 순위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으면 1순위고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우선, 성년, 자녀 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구분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지역 우선과 추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지역보다도 소득 구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양주시 거주자가 아닌 의정부시나 서울 기타 지역 같은 곳에서 청약을 넣으셨을 때는
다른 유형의 청약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1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과 비슷해요. 여기선 지역이 가장 우선을 하고 그 다음으로 청약 가점 항목, 청약 가입 기간, 추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모두 청약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가 어떤 타입에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0개, 생애 최초가 20개, 다자녀가 20개, 기간 추천 10개, 노부모 부양이 10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간 추천이나 노부모 부양으로는 특별공급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신혼부부 특공으로 40개 들어오고 생애 최초가 40개, 다자녀 20개 이렇게 해서 100개가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특별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유형의 특별공급은 다른 유형에 들어오지 않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20개 중에 만약에 여기에서 40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청약이 다른 데서 오바되는 청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간 추천 10개와 노부모 부양 10개로 자동 배정이 돼서 모두가 당첨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정 물량을 넘어가게 되면 낙첨자분들은 자동으로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로 선정이 돼서 예비 당첨자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비 당첨자는 배정 세대수의 50%를 뽑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순번이 오지도 않을 번호까지도 예비 번호를 받아서 막 희망 고문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비 번호는 보통 배정 세대수의 100%를 넘어가는 뒷번호는 순번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양주역 푸르지오에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셨던 분들의 다수는 당첨이 되셨고요.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안 된 분들은 59A 타입하고 84A, 84B 타입에서만 나왔었는데 그때는 세대수가 1172세대였어서 좀 더 물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일 다음 날인 1순위 청약은 사진과 같이 특정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이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해 지역에서도 당첨이 안 된 분들도 많이 나왔었고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낙첨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중인 카페에 오셔서 24년도 10월 달에 글을 좀 살펴보시면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느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달아둘게요.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순위 청약에서 당첨자 선정 기준과 그리고 양주역 제1풍경채에 당첨되기 위한 꿀팁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볼게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청약에 떨어져서 상심하지 않고 당첨돼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